녹색당 대변인 지냈고 구미시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끝이 아닙니다. 인제 시작입니다. 인제는 인제, 이인제입니다. 난 그냥 만덕산으로 돌아갈래. 네, 제 곁에 두 분 모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실속 없는 분들만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거라서. 그래요? 네, 잠깐 그 다락방에서 먼지 닦아가지고 물건 잠깐 꺼내서 보듯이 그렇게 잠깐 꺼내봤습니다. 이거 참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네. 주무대가 어떤 박물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이제 한물 가신 분들, 더는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분들. 예, 이인재나 사실 손학규 이분들은 그래도 가장 촉망받던 그런 차기 대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한번 삐끗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겠죠. 예, 직업이 차기 대권 주자였던 분들, 이번에는 은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재 씨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몇 번 출마를 했습니까? 97년에 한번 나왔고 2002년에 나왔다가 이제 문재인이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해서 JP 품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표인가 했고, 그리고 또 2007년엔 또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허경영 후보랑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초미의 관심을 모았는데 0.7대 0.4로 이인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예. 2012년에는 워낙 박근혜 쪽이 압도적이니까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또 경선 후보로 나왔는데 시원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홍준표가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인지도 싸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 싸움. 예, 그리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자유한국당이 최종 투표에서 50%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많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 관심이 없군요, 한마디로 지금. 네.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사실은 지금 50%라고 반영 비율 말씀드렸는데 70이었나? 50이었나? 별 관심이 정도입니다. 없으니까. 예,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시즌이 본격화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가 낳은 또 다른 박 대통령. 무슨 산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둘이 나온다. 어느 산이에요, 거기가? 금오산. 네. 네, 금오산은 사실 좋은 산이거든요. 네. 예,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산 이미지 나빠지게. 예, 그리고 금오산이 계속해서 산 정상부에 미군 통신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비꼬면서 그러면 박정희, 박근혜가 나오는 게 통신기지 때문에 거기 짓눌려가지고 기가 왜곡돼서 나온 거냐고. 예, 그렇게 화도 내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감옥 간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재용 구속될 때랑 달랐어요. 기분이. 이재용 될 때는 정말 후련했고요. 예. 근데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동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씨에 대한 내재적 관점에서 봐도 이런 인생이 또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참 박근혜 감옥 보내서 속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하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영원히 나쁜 정치의 아이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참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쁜 정치의 표본 박근혜가 감옥을 갔는데 불현듯 제 총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가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후보라고 저를 지목한 거예요. 예. 네네. 저 인간한테 내가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니 이거 정말 민망하고 참담해서 말이죠. 예. 네. 오늘 교육 얘기하신다고? 네, 대한민국 대청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다른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오늘 부랴부랴 구속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근혜와 그 일당들 보면 참 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면 교사. 티처 할 네. 때 교사가 아니고. 네. 타산지석하고 비슷한 의미죠. 예, 예, 예. 이 보면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박근혜를 통해서 거꾸로 만들어 본 대안, 네, 이런 것들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박근혜는 정말 멍텅구리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멍청한 걸 떠나서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기각을 할 수 없거든요. 나오는 날이 네. 언제인지. 그렇다면은 머리를 좀 쓸 만도 한데 자신이 설정해 놓은 나는 죄가 없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습니까? 뚝심 네. 하나만은 대단한데 뚝심이 있는 사람을 멍텅구리라고 전 하진 않거든요. 네. 네, 멍텅구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멍청해 보일 때 많긴 한데, 네. 어째서 대통령까지 됐을까?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저도 한 4, 5개월 동안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란 실체가 도무지 잡히질 않아서. 예. 그러다가 제가 나름의 답을 찾아봤는데요. 예, 예. 예전에 제가 치매 예방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듯이 안 쓰던 머리를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치매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쓰던 머리만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 예. 나머지 기능이 퇴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예. 그렇다면 박근혜도 특정 기능은 발달하고 나머지는 퇴화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스테리가 풀리더라고요. 예. 그 최태민이 박근혜의 집중력 교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예, 예. 유경수가 과외 선생을 붙였다. 뭐 예. 이런 설이고, 예. 최태민이 최면술에 일가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최태민이 박근혜의 인간 MC 스퀘어가 아닐까.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최태민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이런, 최태민이 허경영의 원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의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최태민의 연출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제왕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자태도 좀 왕족의 자태가 있고, 자신한테 도전해오면 레이저 빔을 쏴버리죠. 이것은 자기한테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박근혜의 몸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실세가 됩니다. 머리 올리는 헤어 디자이너, 박근혜 옆방에 살면서 밥을 해줬다는 김모 씨,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주사 놓는 사람들, 기치료하는 사람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상황에 대처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는 젬병이 되는. 그게 나타난 게 세월호 참사 당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육 정책은 온몸을 쓰는 교육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라는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예. 또 오프라인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을 만드는 건 오프라인이고, 예. 오프라인에서 무능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박근혜가 권력자의 모습을 띠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력자의 자질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똑똑한 척 연기하기는 쉽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에서 목공이라든지 미술, 체육, 음악 이런 쪽에 몸을 쓰는 그런 교육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오후 교육 시간. 예. 여기에 좀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작년 총선 때 녹색당 교육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 소위 박근혜 화법, 이제 뭐 다들 아시죠? 예. 근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박근혜 인터뷰를 보니까 지적인 구석은 그때도 없었는데 근데 따박따박 제법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건 그동안 또 퇴화된 게 아닌가. 예,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예, 그리고 박근혜 일당들이 그 사태에 직면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 탄핵, 파면, 구속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데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담 넘어오니까 문 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문 따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돈 갖고 나가기만 해봐라. 예. 그리고 돈 갖고 나가버리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판판이 밀리면서 헛소리만 계속하고. 예, 그 박근혜 쪽 변호인들은 진짜 간첩을 심어놔도 그거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망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박근혜 일당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일당 중에서? 예, 그 중에 그나마 제일 유능한 사람.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정석으로 네. 보자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거기 뭐 소위 얘기하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 가장 유능한 사람은 최순실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네. 가장 머리 많이 쓰고 예, 일도 열심히 했고요. 예. 예, 이런 최순실이 감옥에 10월 달에 갇혀버렸으니까 힘을 예. 못 쓰는 거죠, 그동안에. 아, 그렇죠. 네, 우리가 좀 우습게 본 것 같은데 나중에 상대평가를 해보니까 최순실이 거기서 1등이었다. 또 굉장히 어수룩하고 미신적 사고도 많이 있어요. 예. 그 박근혜가 파면을 대비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들이 파면에 대비해서 한 일은 파면이 안 될 것이라고 그냥 믿는 겁니다. 파면될 경우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대비책을 못 내놓는 게 나중에 진짜 파면이 되면 너 때문에 부정 탔다. 이렇게 온팡 뒤집어 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이런 습성이 있는 건 맞는데 박근혜 일당은 이거를 국정운영 방침으로 승격시킨 네, 초유의 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보면은 태블릿 PC 조작설 이런 데 꽂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자, 그 권력을 장악했던 이런 자들이 고작 이런 수준이고 또 우리는 또 이런 자들한테 권력을 넘겨줘 버렸다는 거. 예, 저는 여기서 이런 좀 논쟁적인 얘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진보 보수 양쪽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유럽에서 대학 진학률이 낮은 거는 그 사회가 진보적이어서가 아니라 신분제 혹은 계급사회 흔적이 남은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졸자, 고졸자 임금 격차도 크고 해서 대학 진학률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거든요. 예. 뭐 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확실한 거는 공부할 놈은 공부하고 기술 배울 놈은 기술 배워라. 이거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교육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가 안철수 후보밖에 없는데 사실은 안철수 교육 공약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 툭하면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거기에 오히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안철수 후보가 그 학제 개편 얘기를 하면서 10대 후반쯤에 진로 탐색 과정을 둔다라고 했어요. 예. 예,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니까 이게 이분화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진로가 일할 사람과 공부할 사람 진로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력 잡은 사람이 유능해지기 위해서건 아니면 무능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건 배움은 끝이 없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학 교육이 전문 교육인가 시민 교육인가 이게 쟁점인데 예. 저는 대학 교육은 시민 교육 공통 과정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들어 주긴 해야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다들 공부에 관심을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저는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교육 과정을 전반적으로 유연하게 만드는 동시에 교육 과정은 좀 충분하게 길게 잡아줄 필요도 있다. 적어도 기술 배울 놈은 빨리 기술 배워라. 그냥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은 이제 좀 안 들었으면 좋겠고. 아, 예전에 네. 말이죠. 저희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 3학년에 직업반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학생들을 거기다 몰아넣고 네. 그냥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업에 집중하는 뭐 그런 반으로 특성화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거의 슬럼화가 됐어요. 그쪽 네. 반에 가는 아이들은 뭐 하여간 좀 많이 떨어지는 열등한 뭐 이런 학생들도 비춰져서 전 의아했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직업반을 만드나? 아니 한 반 안에서 그 학교 갈 사람도 있고 뭐 저 직업을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그걸 굳이 나눌 네. 필요가 있는가? 특별히 뭐 직업 교육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안철수 전 대표는 그게 좋은 모양이죠. 근데 그게 실질적인 직업 교육이 되더라도 저는 문제가 저는 일례로 전문 고등학교와 일반 고등학교도 저는 통합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인문계, 실업계 이런 구분이 아니라 기술도 배울 만한 게 있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배워놓으면 좋고요. 예.
네, 그래서 교육과정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것은 오히려 인간들을 분할하고, 그렇지. 더 교묘하게 지배하는, 네, 그런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저는 진보 진영에서도 사실은 대학 진학률을 낮춰야 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저는 이거는 시대에 오히려 맞지 않는 공약이고, 안철수 후보도 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아유, 참, 우리 철수 형님 보면은, 전에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해직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하, 네네. 큰일 날 양반이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지금은 네.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문제가 이제 교육 공약을 내놨던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거에 좀 방향이 잘못된 것을. 네, 그리고 사실은 안철수 후보만 교육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후보들도 분발해서 여러 가지 교육관들이 좀 부딪히는 대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있는데요. 경쟁교육 철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경쟁에서 승리한 인간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인간들이 비윤리적이라는 건 분명히 확인을 했고, 예. 이런 인간들을 꼭대기로 올려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쓸데없이 고생을 했다고 봐요. 한국 교육의 본질은 저는 괴롭힘이라고 봅니다. 예.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강자의 원리에 철저히 복종하면서 남을 밟을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하기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수학이랑 과학 쪽은 반포기자였어요. 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예.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콩나물값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네. 제가 또 그 녹색당을 하다 보니까 과학 공부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렇죠. 환경에 특화된 네. 당이니까. 예. 예. 그리고 수학에 나오는 사고방식들도 필요합니다. 보통 수학 1단원에 보면 집합, 조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보면 뭐가 뭐의 상위이고 또 하위이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이렇게 혼동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좌표 같은 것도 잘 못 찍어가지고 중도 우파를 두고 극좌라고 하는. 네, 이게 바로 수학적 오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이 수학, 과학도 충분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교육은 그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려내버리고 툭하면 시험 쳐가지고 자기 페이스대로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계속 경쟁해야 되니까 선행학습이 나오는 거고 학원을 다니게 되는 거고 사실 공부를 해도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강해주고 잘하는 부분은 좀 더 심화해서 듣고 이렇게 되면 좋은 건데 다 같이 똑같이 학교 수업 똑같이 듣고 또 학원 가서 똑같은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학습 시간은 비효율적으로 불어났고요. 이 사람 미칩니다. 여기서 누가 성공하느냐. 괴물이 성공하는 거죠. 공부에 관심이 없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공부 못해도 괜찮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지배자들한테 지배당하는 거고요. 저는 모두가 똑똑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불가피한 길이고 유토피아적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현실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석차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 석차 같은 거 필요 없다. 다 같이 똑똑하면 되니까. 네, 각자 가치가 있고 맡겨주면 다들 잘합니다. 박근혜의 오늘 모습은 참 우리 모두의 실패를 비추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만 실패한 걸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훨씬 낫고요. 그래서 박근혜 구속은 쾌거가 맞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실패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박근혜한테 떠넘기기만 하는 거고 우리가 반성하지 않으면 박근혜한테 지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반성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얘기를 드렸고 예.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비꼬는 게 아니라 박근혜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서열과 계급을 만드는 교육은 이제 깨끗하게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청산을 해야죠. 네. 저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지. 전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학들을 대한대학교로 통폐합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명대학교 대구에 뭐 여기는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철학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철학도들이 다 여기서 공부하고 그리고 저기 뭐 연세대는 예를 들어서 뭐 교육학과 그러면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교육학도가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공별로 학교들을 배분하는 것은 어떨지. 그러니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뭐 10대학까지 네네. 이렇게 있듯이 네. 네. 전공별로 학교를 둬서
내가 공부하겠다. 그런데 나는 신문방송학에 꽂혔다. 그러면 뭐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그런 네. 아무개 캠퍼스 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지. 네네. 그래서 석차는 없애고 커트라인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한 그런 공부를 했다라고 판단되면 졸업장 주고 아니면 뭐 그냥 더 공부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네. 해서 석차 없는 나라. 그러니까 석차가 있으니까 더 그냥 석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예 그걸 없애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받고자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떨지 네. 싶습니다. 예. 그 어느 장소에 있는 교육기관인가라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유비쿼터스 시대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언제 어디서든 접속하면 되고, 예, 그리고 내가 뭐 법학 강의를 대구에서 들을 수도 있고, 수학 강의를 광주에서 들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원하는 교수를 찾아서. 예, 저는 중고등학교도 그렇게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전공별로 이제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 기숙사 생활도 같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네. 함께 연대와 협동의 그 길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의 상상을 우리가 또 발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랬더니 지금 게시판에 스카이 네. 출신 기득권들이 들고 일어날걸요라고 하셨어요. 연세대 출신 네.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어때요? 스카이도 스카이인데 네. 이게 궁극적으로 구조적 문제가 우리나라가 사립대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단 국공립부터 네트워크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서울대 문제는 이제 폐지론도 많이 있는데 저는 해체론은 또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해체론. 예, 단과대별로 다 해체를 시키고 그 프랑스에도 보면 대학이 평준화된 가운데서 엘리트 교육이 있긴 있어요. 뭐 고등 사범학교라든가 예. 또 의대라든가 뭐 행정가들이 다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랑제골이라고 있는데 예. 대신에 이 학교를 나오면은 고졸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업으로 가는 데만 쓸모가 있고 네. 대학교를 가려면 다시 시험을 쳐서 일반 대학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엘리트 교육이지만 거꾸로 좀 핸디캡을 주는 그리고 그 정원이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사회에 어떤 위화감을 주지는 않는 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거길 나온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로서의 책임감을 부여받고. 네. 예, 그래서 그 프랑스의 어지간한 지식인들이 그 고등사범학교를 나온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좌파 지식인도 그렇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수민 전 의원은 학부만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자랑하시려고 그러죠. 아니 뭘 자랑을 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박사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전혀 다른 맥락의 자랑이 아니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강남대를 들어갔더니 뭐 지금도 네. 일베 이런 데서는 지잡대 나왔대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제 또 내 마음속에 네. 그 모종의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던지 여하간 대학원을 건국대학교에서 언론홍보대학원 나왔고 그리고 또 국민대에서 이제 박사과정을 해서 학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거 내가 대학 교육을 덜 받았다라는 어떤 컴플렉스의 소사는 아니었는지 그러면서 이런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 솔직히 얘기해서 연세대 나와서 학부로 끝내도 뭐 전혀 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없이 살잖아요. 있나? 그렇죠. 서울대? 없습니다. 저는 수시 합격으로 제 점수보다 높은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 그래요? 서울대를 못 갔다라는 자괴감이 애초부터 없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겠구나. 근데 대신에 대학교를 그렇게 붙여주니까 제가 사실 문학특기자로 대학에 갔거든요. 그래요? 네. 그리고 문학특기자로 갈 수 있었던 배경이 이제 뭐 인문학이나 사회과학 책들을 많이 읽고, 학교 교과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네.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에 행운으로 붙은 거라서 그게 제가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긴 했습니다. 제가 이왕에 이렇게 대학을 간 거 더 출세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행운하니까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해보자 뭐 이런 뭐 거창한 꿈은 아니었지만 소박하게라도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굉장히 특수하고 저의 개인적인 사례지만 어쨌든 그 교육 전체가 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으로 변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예. 하여간 계급과 차별이 없는 교육, 전인적인 교육을 완성하는 그런 세상,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교육정치 논평 해본 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전공을 살립니다. 전공을, 예, 그래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또 네. 제시하는 이런 김수민 전 의원의 모습이 본인의 이제 많이 실추된 그 어떤 평론가로서의 이미지를 고쳐 세웠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예. 제가 뭐가 실추가 됐죠? 제가 지난주에 김엄마한테 10,000원 또 따냈는데 뭐가 실추됐습니까? 이렇게 마타도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야, 이 초보들이. 그래서 네. 초보들을 제가 훈육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당 대변인 지냈고 구미시 의원을 지낸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나와 계시죠? 끝이 아닙니다. 인제 시작입니다. 인제는 인제, 이인제입니다. 난 그냥 만덕산으로 돌아갈래. 네, 제 곁에 두 분 모셨습니다. 아이고, 이게 실속 없는 분들만 이렇게 성대모사를 하면 어떡합니까?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거라서. 그래요? 네, 잠깐 그 다락방에서 먼지 닦아가지고 물건 잠깐 꺼내서 보듯이 그렇게 잠깐 꺼내봤습니다. 이거 참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네. 주무대가 어떤 그 박물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 이제 한물 가신 분들, 더는 이제 재생이 불가능한 분들. 예, 이인재나 사실 손학규 이분들은 그래도 가장 촉망받던 그런 차기 대권 주자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 한번 삐끗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들이 되겠죠. 예, 직업이 차기 대권 주자였던 분들, 예, 이번에는 은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재 씨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몇 번 출마를 했습니까? 97년에 한번 나왔고 2002년에 나왔다가 이제 문재인이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해서 JP 품에 가가지고 거기서 대표인가 했고, 그리고 네. 또 2007년엔 또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 허경영 후보랑 누가 더 많이 나오나 초미의 관심을 모았는데 0.7대 0.4로 이인재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예. 2012년에는 워낙 박근혜 쪽이 압도적이니까 나오지 네. 않았고, 이번에 또 경선 후보로 나왔는데 시원하게 미끄러졌습니다. 아니 근데 홍준표가 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인지도 싸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인지도 싸움. 예, 그리고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자유한국당이 최종 투표에서 50%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반영이 많이 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별 관심이 없군요, 한마디로 지금. 네. 말하는 뉘앙스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참. 사실은 지금 50%라고 반영 비율 말씀드렸는데 예. 70이었나? 50이었나? 별 관심이 헷갈릴 없으니까. 정도입니다. 예, 그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대선 시즌이 본격화됐는데 그 이전에 앞서서 네. 박정희의 고향인 구미가 낳은 또 다른 박 대통령, 무슨 산에서 전기가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둘이 나온다. 어느 산이에요, 거기가? 금오산. 네. 네, 금오산은 사실 좋은 산이거든요. 네. 예, 괜히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산 이미지 나빠지게. 예, 그리고 금오산이 계속해서 그 산 정상부에 미군 통신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비꼬면서 그러면 박정희, 박근혜가 나오는 게 그 통신기지 때문에 거기 짓눌려가지고 기가 왜곡돼서 나온 거냐고. 예. 네, 그렇게 화도 내고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감옥 간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이재용 구속될 때랑 달랐어요. 기분이. 이재용 될 때는 정말 후련했고요. 예. 근데 박근혜 구속에 대해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동정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걸 막지 못했다라는 거. 예. 그리고 또 박근혜 씨에 대한 내재적 관점에서 봐도 야, 이런 인생이 또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박근혜 감옥 보내서 속 시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대통령이 됐나 하는 그런 점에서 박근혜는 영원히 나쁜 정치의 아이콘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더 봤는데요. 예. 예전에 제가 치매 예방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분을 통해서 그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듯이 안 쓰던 머리를 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치매 안 걸린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쓰던 머리만 계속 쓸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기능이 퇴화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렇다면 박근혜도 특정 기능은 발달하고 나머지는 퇴화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미스테리가 풀리더라고요. 예. 그 최태민이 박근혜의 집중력 교사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예. 유경수가 과외 선생을 붙였다. 이런 설이고 최태민이 최면술의 일가견이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한마디로 최태민이 박근혜의 인간 MC 스퀘어가 아닐까. 예,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최태민을 불러봐. 넌 시험 합격해. 최태민이 허경영의 원형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의 태도, 표정 이런 것들이 최태민의 연출이었다는 설도 있고요. 예. 어쨌든 제왕의 태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자태도 좀 왕족의 자태가 있고, 자신한테 도전해오면 레이저 빔을 쏴버리죠. 이것은 자기한테 손을 함부로 대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박근혜의 몸을 터치할 수 있는 사람은 실세가 됩니다. 머리 올리는 헤어 디자이너, 박근혜 옆방에 살면서 밥을 해줬다는 김모 씨,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주사 놓는 사람들, 기치료하는 사람들.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직접 몸을 움직여서 상황에 대처하고 자기 손으로 하는 일에는 젬병이 되는. 그게 나타난 게 세월호 참사 당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교육 정책은 온몸을 쓰는 교육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 라는 첫 번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온라인이 우리 삶을 지배를 하고 있지만 또 오프라인을 이끌고 있지만 사실은 온라인을 만드는 건 오프라인이고 오프라인에서 무능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박근혜가 권력자의 모습을 띠는 데는 성공했지만 권력자의 자질을 갖지는 못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똑똑한 척 연기하기는 쉽지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은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 과정에서 목공이라든지 미술, 체육, 음악 이런 쪽에 몸을 쓰는 그런 교육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 특히 오후 교육 시간. 여기에 좀 쏟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작년 총선 때 녹색당 교육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그 소위 박근혜 화법 이제 뭐 다들 아시죠? 근데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박근혜 인터뷰를 보니까 지적인 구석은 그때도 없었는데 근데 따박따박 제법 말을 해요. 그러면 이건 그동안 또 퇴화된 게 아닌가.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일당들이 그 사태에 직면해서 대처하는 걸 보면 탄핵, 파면, 구속 여기에 실질적으로 대비한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집 앞에 얼쩡거리고 있는데 담 넘어오기만 해봐라. 담 넘어오니까 문 따고 들어오기만 해봐라. 문 따고 들어오니까 우리 집에 돈 갖고 나가기만 해봐라. 그리고 돈 갖고 나가버리니까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판판이 밀리면서 헛소리만 계속하고. 그 박근혜 쪽 변호인들은 진짜 간첩을 심어놔도 그거보다 더 못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망칠 수는 없을 거예요. 박근혜 일당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일당 중에서? 그 중에 그나마 제일 유능한 사람.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정석으로 보자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은데요. 거기 뭐 소위 얘기하는 인류대학 나온 사람 또 참담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쁜 정치의 표본 박근혜가 감옥을 갔는데 불현듯 제 총선 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박근혜가 제 지역구에 와가지고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되는 후보라고 저를 지목한 거예요. 저 인간한테 내가 애들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니 이거 정말 민망하고 참담해서 말이죠. 오늘 교육 얘기하신다고? 네, 대한민국 대청소 교육에 대한 얘기를
사실은 다른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예. 오늘 부랴부랴 구속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근혜와 그 일당들 보면 참 교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반면 교사. 티처 네. 할 때 교사가 아니고. 네. 타산지석하고 비슷한 의미죠. 예. 이 보면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짚어보게 되더라고요. 박근혜를 통해서 거꾸로 만들어 본 대안, 네, 이런 것들을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미스테리가 있는데요. 박근혜는 정말 멍텅구리인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사실 멍청한 걸 떠나서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기약을 할 수 없거든요. 나오는 날이 네. 언제인지. 그렇다면은 머리를 좀 쓸 만도 한데 자신이 설정해 놓은 나는 죄가 없다. 이 프레임을 그대로 밀고 가지 않습니까? 뚝심 네. 하나만은 대단한데 뚝심이 있는 사람을 멍텅구리라고 전 하진 않거든요. 네. 멍텅구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은데요, 저도. 진짜 멍청해 보일 때 많긴 한데 네. 어째서 대통령까지 됐을까? 이게 규명이 안 되니까 저도 한 4, 5개월 동안 고민해 본 것 같습니다. 박근혜란 실체가 도무지 잡히질 않아서 예. 그러다가 제가 나름의 답을 찾아